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두고 후보 선출이 취소됐던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어젯밤 후보 교체를 묻는 당원 투표가 부결이 되면서 최종 후보 자리가 다시 김 후보에게 돌아간 겁니다. 김 후보는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해서 모두 7명의 후보가 다음 달 3일 조기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이들은 잠시 뒤 자정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2일 동안의 치열한 공식 선거운동을 갖습니다. 먼저 김태영 기자입니다. 후보 자격을 되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중앙선관위에서 직접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실시한 전당원 투표가 부결된 건 놀라운 기적이라며 당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부터 전했습니다. 지도부의 방향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주신 당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김 후보는 곧장 여의도 당사로 이동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갈등을 빚었던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 전 총리를 사부로 모시겠다며 선대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한 전 총리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그런 게 적절한지는 조금 좀 논의를 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후보는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과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을 공동선대위원장에, 또 대선 실무를 책임질 사무총장에 박대출 의원을 임명하는 등 선대위 체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엔 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큰 절로 대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려는 이재명과 그 세력을 반드시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총회는 김 후보에게 단일화를 압박했던 이틀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김 후보와 당 주류 사이 갈등이 극에 달했던 만큼 의원들이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냈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던 김 후보를 향해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겸 전광훈 아바타의 독특한 위상을 겸하고 계신 후보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 논란을 중심으로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진보 텃밭인 호남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후보 교체 논란을 의식한 듯 통합을 유독 강조했고, 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마지막 경청 투어 일정으로 전남 지역을 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가는 곳마다 통합을 앞세웠습니다. 네 편, 내 편 따지고 출신 따지고 지역 따지고 좌우 색깔 따질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아직 1.23 비상계엄 사태가 끝나지 않았다며 투표를 통한 내란 종식을 호소했습니다. 후보 교체 논란 끝에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 취재진이 질문하자 다행이지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일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부리를 들이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먼저 석고 대죄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경기 연천을 시작으로 지역 민심 듣기에 나섰고 강원과 충청, 영남 지역 등을 차례로 찾았습니다. 이곳 전남 영암을 마지막으로 51개 지방 소도시를 도는 경청 투어를 마무리한 이 후보는 내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갑니다. 먼저 민주당이 강조해온 빛의 혁명을 상징하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내란 극복과 경제 성장에 대한 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이후 경기 성남시와 화성시 동탄 등을 방문해 K반도체 관련 유세를 이어갑니다. 비이재명계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후보직 속 국민화합위원회는 출범식을 열고 역시 국민의힘 내홍 비판과 함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의 종식과 정권의 교체,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하는 데 있어
비명, 친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단결하고 저들은 분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대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SK텔레콤은 내일부터 실물 유심 교체가 아닌 유심 재설정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인지, 보안엔 문제가 없는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SK텔레콤 대리점. 주말인데도 유심을 바꾸러 온 고객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유심 교체 예약해놨다가 문자 받고 교체하러 왔어요. 우리 같이 나이가 좀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해요. 교체 이후에는 정말 괜찮은 건지. 오늘 0시 기준 유심을 교체한 고객은 143만 명, 교체를 신청하고 대기 중인 고객은 722만 명에 달합니다. 유심 물량 부족으로 대기가 길어지자 SK텔레콤이 내일부터 유심 재설정 방식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쓰고 있던 것을 그냥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다시 유심의 여러 가지 값 중 일부 값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유심을 교체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고요. 실물 유심 교체 없이 유심의 일부 정보만 바꾸는 건데 보안상으론 동일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유심 초기화는 그 안에 있는 내용 다 지워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에 유심 재설정은 그 안에서 특정한 파일만 삭제해서 새로운 파일로 교체하는 거예요. 보안상으로는 똑같아요. 특히 기존 방식과 달리 사용자 정보가 그대로 보관돼 금융인증서, 연락처 등을 재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특징입니다. 백업 등에 필요한 소요 시간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주소록을 백업하는 시간, 그다음에 뒤에서 인증을 하는 시간, 앞에하고 뒤는 확실히 줄어듭니다. 다만 SK텔레콤은 유심 재설정을 받은 고객이라도 실물 유심 교체를 원하는 경우엔 1회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